200 이런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도 네, 그 요즘 트렌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홍승 사장님께서 약국을 직접 운영하시면서 지금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사실 초기 때는 사람들이 이제 면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면역 관련된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찾으셨는데 이제 장기화되면서 기본적으로 면역에 좋은 유산균이나 오메가3 이런 거는 다들 드시는 분위기예요. 또 그렇게 되어 가고 있었는데 사실 코로나가 이제 12월 달 넘어가면서 이제 굉장히 조금 확진자가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도 많이 심해지셨고 집에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배달 우울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맛있는 거 먹어야지 되잖아요. 배달 음식 드시고 또 술 엄청나게 이제 술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3월 달이 됐는데 이제 입을 옷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아는 분은 그 얘기를 했어요. 옷을 다 새로 사던가 다이어트를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가 싸게 먹히겠다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요즘에는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어요. 다이어트. 실제로 그 인바디 데이터를 통해서도 그게 좀 어느 정도 좀 있을까요? 그런 내용들이? 네. 사실 이제 제가 요즘에 인바디 측정을 많이 네네. 해드리는데 네. 하다 보면서 놀란 게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날씬하세요. 그래서 살을 뺄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인바디 측정을 했는데 내장 지방이 10이 넘으신 거예요. 대부분 다 술 아니면 야식 이런 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장 지방이 늘게 되면은 이제 보기에만 그런 게 아니라 건강이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관으로 가면서 뭐 고지혈증, 당뇨, 뭐 고혈압, 뭐 이런 질환도 많이 생기게 되고 사실 암도 내장 지방하고 연관성이 있다라는 보고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모든 병의 이제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내장 지방은 사실은 빨리 없애는 게 건강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죠. 그 두 번째 키워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건강 수명입니다. 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건강 수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 수명이 이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네, 현재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또 미래의 건강까지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을 좀 분리해서 얘기를 하는 편이고 특히나 뉴트리라이트는 건강 수명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관리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건강 수명을 좀 더 다시 한번 쉽게 풀어주신다면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대 수명부터 설명을 드리면 기대 수명 이제 평균 수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계속 그 평균 수명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그 세계 장수 국가 5대 장수 국가 안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이제 앞으로 얼마 동안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이 기대 수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제 건강 수명은 이제 기대 수명과는 틀리게 그러니까 건강하게 질병이나 어떤 부상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이제 건강 수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에 근데 의학적인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기대 수명 꾸준하게 얘기해 주신 대로 늘고 있는데 그럼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건강 수명도 같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같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실제로 이제 통계를 보면 결과를 보면 건강 수명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기대 수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말씀하셨듯이 의료 수준이 발달하고 또 이제 어떤 약품도 많이 그 기능이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병에 대한 어떤 치료의 능력이 예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질병 때문에 병을 가지고 이제 사는 기간, 이런 기간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건강 수명에 대해서 좀 하이라이트해서 관리를 해야 될 건데 이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 우리가 이제 그 보통 그 최근에 나온 그 이론 중에 하나인데 그 이완 압축설이라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강의를 하면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완 압축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 질병 압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유병 기간은 짧아지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간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건강 관리의 목적은 뭐냐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 수명도 증가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증가를 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사실 저는 이제 주변에 이제 많은 건강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30대 당뇨 환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그 성인병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젊은 친구들, 20대들도 굉장히 당뇨 환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젊은 나이에 당뇨가 왔으면 당연히 질병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녹내장 같은 이런 질환도 예전에는 나이가 50대, 60대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요즘에는 30대부터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그 원인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장 지방도 분명히 영향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내장 지방이 사실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아무래도 이제 있는 사람들은 당뇨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고 당뇨라는 것 자체가 혈액이 끈적끈적해지잖아요. 혈액의 혈당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엔 질병을 만들어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가 이제 너무 젊은 나이부터 이제 그런 이제 약들을 복용해야 되는 거죠. 얼마 전 그 얘기해 주신 게 맞는 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20, 30대 생활습관 질병 발생률이 대폭 증가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는 60대 이상에서 많이 나오는 대사증후군, 네, 그 요인들이 20, 30대에 많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체지방만 이렇게 감량하면 그 대사증후군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약사 입장에서 체지방을 감소시켜 주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요. 사람들은요. 덜 먹고 운동하면 된다고 그냥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살을 쉽게 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덜 먹고 운동하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요즘에 그 이제 음식에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비타민 결핍으로 인한 비만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건강하고 먹는다고 생각했던 야채, 과일들이 생각보다 혈당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실 공부를 좀 하거나 좀 더 똑똑한 다이어트 방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아는 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하 대표님은 영양 쪽에 이게 좀 조예가 깊으시니까 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타민 하면 어떤 걸 대표적으로 좀 많이 추천드릴 수 있을까요? 네, 리더님 말씀하신 대로 네. 그냥 무조건 안 먹으면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건 정말 큰 잘못된 생각이고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를 잘 소비하는데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에너지를 잘 소비하기 위해서는 그 에너지 대사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네, 에너지 대사의 가장 기본적인 그 비타민이 이제 비타민 B군이죠. 그런데 미네랄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너지 대사가 잘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 효소가 제대로 작용을 해야 되고 그 효소에 도움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들이 바로 이제 미네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하게 섭취를 하셔야만 에너지 대사가 정상화되면서 다이어트가 네,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비만이신 분들의 그 장내 세균총을 조사해 보면 네, 세균의 종류가 틀려요. 균의 종류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 비만 원인균이 많은 분들은 비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그 비만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장내의 그런 환경을 좀 깨끗하게 변화를 시키셔야만 훨씬 더 다이어트가 잘 되는 그런 체질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영양 전문가들이 요즘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열량의 과잉, 영양소의 결핍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와닿지 않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그 영양소 결핍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핍이 될 정도로 그렇게 적게 섭취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몸에 이제 어떤 이상이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연 일상적인 식생활을 통해서 정말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 병을 진단받기 전에 질병에 아주 가까운 상태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건강 관리를 잘해서 건강에 가까운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몸에 이상이 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건강하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충분하게 건강 관리를 미리미리 해서 최대한 건강의 상태로 가깝게 내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이라는 것이 사실 하루아침에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단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질병으로 가는 그
단계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서서히 이렇게 질병의 단계로 가고 있는데 발병을 안 했다고 해서 이게 과연 건강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영양에서는 반건강 상태, 뭐 전 단계 질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의학계에서는 아건강 상태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단계에 놓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라고 판단하시나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저는 이제 아주 건강한 상태라고 저도 스스로 확신은 하지 않지만 제가 생활 습관이 좀 안 좋거든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좀 건강할 수 있는 이유는 네네. 뉴트라이트의 힘이 아닐까. 그럼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지금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양소의 결핍과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많을까요? 그렇죠. 일단 우리 몸은요, 네. 이제 아까 건강하게 태어나서 이제 질병으로 죽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제 기관, 뭐 소화계라던가 위장관 이런 기관들 그리고 조직, 세포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포는요 매일매일 생기고 있어요. 내가 3살 때 피부를 갖고 있지 않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내 세포는 계속해서 재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세포들의 재생 주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피부 같은 경우는 보통 28일 정도 주기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재생 기간 동안 이 세포의 재료가 잘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영양소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보통 6대 영양소 배우잖아요. 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물. 요 6가지로 이제 우리 몸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 몸을 원심분리에 돌리면 그게 나오겠죠. 네, 네네. 그러면 네. 60%가 물, 네. 20%는 단백질, 15%는 지방, 그다음에 비타민이나 뭐 미네랄 이런 게 나머지 5% 정도의 비율일 때 가장 건강한 비율을 보거든요. 제가 이제 인바디 측정을 하다 보면 30% 이상 나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지방이 30%라는 건 뭐가 없는 거죠. 물이 없거나 단백질이 없거나. 단백질이 없는 분이 그쵸. 많으시겠죠. 그러니까 균형이 이렇게 무너지다 보면 당연히 내 몸에서 이제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영양소의 밸런스나 영양소의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 잘 드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혹시 과일 어떤 거 드셔보셨어요? 전 최근에 저희 아이가 수박을 좋아해서 수박을 좀 즐겨 먹고 있습니다. 네. 빠르시네요. 네. 마트에 가면 이제 과일에 당도가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요즘엔 토마토도 달아요. 맞습니다. 그쵸. 짠 토마토도 있고 맞아요. 샤인머스켓처럼 단 맞아요. 토마토도 있고 맞아요. 그렇죠. 근데 네. 과일에 당도가 표시가 되어 있어서 당도를 높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당도가 높아졌다는 건 당의 비율이 높아지고 다른 비율은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채 과일을 많이 먹으면 비타민, 미네랄을 얻는 게 아니라 살만 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채 과일을 정말로 건강하게 잘 먹기가 쉽지도 않고 사실 뭐 하루에 쟁반으로 뭐 5접시를 먹으려는데 5가지 컬러를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다 당도까지 높아져 있다 보니까 또 재배 방법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요즘에 다 농약에다가 속성 재배에다 그러니까는 영양소를 음식으로만은 공급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고 또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전달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강기능식품 꼭 먹어야 되는 이유 지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채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이제 또 간혹 매스컴을 보면 네. 건강기능식품 무용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렇지만 뭐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연구 그 방법에 따라서 신뢰도가 높은 그런 연구 방법이 이제 메타 분석이나 임상 연구인데 메타 분석이나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이 건강기능식품 보충제가 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기사들이 이렇게 집중을 받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그런 결과들이 적게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그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뭐 핀란드 쇼크나 코펜하겐 쇼크나. 그래서 이제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보충제 섭취가 건강에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발표들에 대해서 최근에 검토를 통해서 이 데이터에 중대한 오류가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지 않고 영양소를 건강기능식품 통해서 보충하지 않고 과연 실제적으로 우리 건강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건강기능식품을 효과를 좀 과소평가하시는 분들은, 아니 현대인들이 그 완벽한 식단을 통해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고 예전에 그 과거의 그런 식단으로 다시 복귀하면 충분히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리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인들이 아무리 해도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본적인 대안은 완벽한 식단을 유지하는 게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그 근본적인 대안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거에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담배 피해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그런 해결 방법은 뭘까요? 끊으시면 되잖아요. 담배를 끊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근본적인 대안이 있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고, 예를 들면 미세먼지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그럼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뭐예요? 공장을 다 폐쇄시키고 자동차를 다 없애고, 그다음 사막도 이제 다 푸르게 가꾸고,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는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라. 이게 저한테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 가능한 일일까? 이거는 불가능한 대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그 대안인데, 근본적인 대안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식단을 통해서 영양소를 충분하게 제공받는다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긴 하지만, 현대인들의 어떤 생활 습관을 봤을 때에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한 노력도 아주 중요한 건강관리의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생활 점수는 60점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점 정도 돼야지 우리가 별도의 건강기능식품 보충이 필요 없는 시점인데, 굉장히 낮기 때문에 부족한 영양소를 어딘가에서는 보충을 받아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멋있게 해주시네요. 자, 그럼 대본에 나와. 대본에. 네. 자, 건강기능식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단 다 수긍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 세션에서는 이 수많은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왜 뉴트리라이트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외부의 관점에서, 저희 회사의 관점이 아니라 약사의 관점에서, 또 건강 영양 전문가의 관점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지 마세요. 너무나 뻔한 얘기인 만큼 기본적인 것들, 내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 조건, 여러분들은 잘 지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번 세션의 의미는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왜 뉴트리라이트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홍수연 리더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홍수연 리더님의 건강기능식품 선택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은요, 네. 우리가 이제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건강식품하고 건강기능식품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건강식품은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연어를 먹었다, 오메가3를 먹으려고 연어를 먹었다, 그러면 좋은 걸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중금속도 들어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이제 세균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있을 수가 요즘 있거든요. 환경호르몬 문제도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GMO도 요즘에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거기에서 이제 몸에 해로운 거, 좀 유해한 것들을 제거하고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 또 요즘에 홈쇼핑이나 TV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 보면서 진짜 할 말이 많아요. 네. 이거 안 자른다고 하셨죠? 네. 다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크릴오일 이런 거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사실 약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EPA랑 DHA 성분이 굉장히 낮고요. 인지질이 들어있어서 흡수력이 높아봤자 실제 큰 도움이 안 되고요. 크릴 오일로 정말 혈액순환 되려고 하면 크릴 오일 한 번에 한 11알씩 하루 3번 드셔야 돼요. 그보다 더 많이 먹어야 돼. 그게. 네. 근데 또 크릴 오일 자체가 그 과정 중에 산패가 너무 쉽거든요. 결국에 기사가 떴죠. 쓰지 말아야 되는 산패 방지제를 사용해서.
그래서 건강하려고 먹었던 건강기능식품이 오히려 몸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하 대표님께서 요 내용 좀 많이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릴 오일 제품을 보게 되면 그게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식품 유형을 보게 되면 다른 유형이잖아요. 그 대본대로 안 가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긴 한데 그 크릴 오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못 받아서 그냥 일반 식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크릴 오일에 관련된 그런 안전성 검사, 독성 검사, 그다음에 효능 검사가 다 완료가 되면 개별 인정을 받아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것.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부분들이 뭐 단백질도 있는데 초유 단백질도 있고 뭐 그런 단백질도 있다고 하더라. 근데 초유 단백질도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단백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한다면 이제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제품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제품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분들이 혼동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어떤 제품을 보시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지 꼭 확인하시는 그런 습관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한 번씩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선택한 이유 일단은 솔직히 말해서 전 이제 원료를 아까도 처음에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그러면 표시됐으면 다 믿을 수 있냐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GMO를 사용해서 만든 건강기능식품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농약을 사용한 이제 뭐 아세로라 체리를 가지고 만든 것도 판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뉴트리라이트를 제가 알고 나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자체 유기농 농장을 갖고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원료로 만들어져 있는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을 저는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약국에서는 홈쇼핑이나 인터넷을 되게 무시하거든요. 거기 있는 제품들은 정말 완전 아까 공짜로 들어와도 안 먹는다. 저걸 어떻게 먹지? 진짜 부모님 집에 가서 정말 갖다 버리고 싶다. 막 정말 얘기할 정도로. 왜냐하면 뭐 오메가3만 돼도요. 산패된 기름은 진짜 썩은 기름이고 그건 독인데 그런 거를 뭐 무슨 코에서 땡땡 코에서 보니까 투명한 병에 오메가3 절대로 투명한 병에 들어있으면 안 되거든요. 정말 나 산패 만들어라 막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런 걸 갖다 놓고 드시는 분들 보면 저거 다 독인데 진짜 좋은 원료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정말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크릴 오일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크릴 오일들이 광고를 하는 게 뭐 어떻게 광고를 하냐면 또 이제 소형 어류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형 어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금속 오염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형 어류나 크릴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대형 어류의 어류를 사용한다거나 소형 어류의 어류를 사용한다거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대형 어류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어류가 정말 좋은 품질의 어류인지 소형 어류나 크릴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게 검증이 된 안전성이 검증이 된 원료인지 이게 중요한 거지 어떤 종류를 쓰는 게 중요하다가 아니라는 것. 네,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메가3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여기서 뉴트라이트 장점을 하나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너무 티나는 것 같지만 뉴트라이트 가장 큰 장점이 정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기원료를 사용했다라는 개념보다는 순도 높은 정제 기술로서 단계별 산화도 측정을 저희가 진행하고 또 전 공정을 거의 대부분 진공으로 진행하면서 산패도를 낮춘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또 ppm 한 30배 정도가 차이가 나고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는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 환경 호르몬 PCB나 다이옥신 같은 경우를 검사하지 않죠. 네, 그거 안 해도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뉴트라이트는 그 부분까지도 관리한다라는 것, 이 뉴트라이트의 관리에 관련돼 있는 제품을 만드는 철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전문가의 시선으로 봤을 때 뉴트리라이트 제품은 어떤 제품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까지 계속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원료의 품질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도 이제 다른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과 많이 비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이게 처음부터 이 단계를 보면은 원료를 재배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원료를 재배해서 이제 분말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분말로부터 영양소를 추출해서 농축해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 또 유통회사가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요. 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회사들은 전부 다 이윤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원료를 재배해서 10원에 팔았다면
나중에 이윤 해가지고 제품이 판매될 때는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이 품질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뉴트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직접 작물을 재배하고 직접 원료에 대한 그 영양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제품화를 하고 유통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말 좋은 원료를 상대적으로 가격은 높지 않게 좋은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인데 제가 어떤 모 회사에서 같이 컨설팅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를 들여왔어요. 그 나중에 그 해외 그 브랜드를 인수를 하겠다고 이제 출장을 갔는데 갔더니 거기 이제 제조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상표만 붙여갖고 파는 회사들. 그래서 어디서 온 원료인지 어디서 완성된 제품인지 이것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제품도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어떤 자체 농장은 물론이고 제조 시설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마케팅 회사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라는 것도 그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위험성이나 안전성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되지 않은 제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 좋은 품질의 원료, 또 정말 끊임없는 연구 개발, 새로운 영양 다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네, 새로운 영양소를 계속 찾기 위한 그런 끊임없는 연구 개발. 또 하나는 이 제품이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하잖아요. 임상을 한단 말이죠. 임상. 인체 적용 시험을 하는 거예요. 제품을 가지고. 그 제품을 가지고 인체 적용 시험을 하는 그 회사나 제품이나 회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우리나라에선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요? 외국을 제가 다 안 가봐가지고.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정말 인상적인 게 예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한국암에 있을 때 뉴트라이트 제품을 교육하러 다니실 때 이 뉴트라이트 제품의 가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그때 한번 하시면서 외부에 나가서 다른 업체들의 제품을 보니까 이 뉴트라이트 제품이 얼마나 가치 있는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그때 얘기하셨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 방송 내용이 만약에 외부로 유출이 되면 저희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분들이 봤을 땐 너무나 기본이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켜지지 못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충격적인 게 아닐까. 제가 보면 뉴트라이트 제품이 뭐 뛰어난 제품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물론 뛰어나지만 가장 기본을 잘 지키는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수많은 건강기능식품 브랜드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흔들림 없이 오래오래 사랑받는 브랜드가 바로 뉴트리라이트입니다. 전문가 시각에서 뉴트리라이트 성장 가치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뉴트리라이트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